운전해보면 사람 진짜 성격이 확 드러날 때가 있죠. 평소엔 말도 조곤조곤하고 예의 바른데 운전대만 잡으면 욕부터 튀어나오는 사람. 끼어들기 하나에도 눈에 불 켜고 달려드는 사람. 이게 다 그냥 우연일까요? 사실 운전이라는 게요. 사람이 긴장하고 서두르고 감정이 드러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속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딱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그 행동들을 통해 사람의 본성, 그 안에 숨은 심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화만 내고 지나치기엔 아깝고 그냥 웃고 넘기기엔 은근히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비상등도 없이 끼어드는 사람. 운전하다 보면요. 사람 성격이 정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옆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툭 끼어들더니 비상등 한 번 없이 그냥 휙 가버리는 거. 나는 급브레이크 밟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갈 길 갑니다. 처음엔 운전이 좀 험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단순한 운전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르시시스트다. 차이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게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압박감이나 통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운전대라는 게 딱 그렇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차 안에선 내가 왕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비상등도 없이 끼어들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보받아야 마땅해 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자기 안에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이 꽤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남의 시간을 뺏거나 감정을 건드리면서도 그 정도는 괜찮잖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필요는 언제나 정당한 사정이고 남의 불편은 그저 지나가는 일쯤으로 치부하죠. 가만 보면 일상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많습니다. 식당에서 줄 서는데 자연스럽게 앞에 끼어드는 사람. 회의 중에 자기 이야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 얘긴 듣지도 않는 사람. 가족 사이에서도 본인은 늦잠 자놓고 왜 밥 안 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운전 중 그 한 장면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중심이다. 남은 맞춰야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엔 과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본심이 드러난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비상등도 없이 끼어드는 그 짧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슬쩍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면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저 사람은 평소에도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순간 감정 낭비도 줄고 무의식적으로 엮이게 되는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운전대만 잡으면 욕부터 나오는 사람. 평소엔 말도 공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겉보기에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 돌변하는 사람들 있죠? 앞에서 차가 살짝만 느려도 야 이씨! 길 좀 막히면 바로 경적 눌러대고 끼어드는 차 하나에 얼굴 붉히고 욕이 줄줄 나옵니다. 같이 타고 있으면 참 불편하죠.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싶을 때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역할을 연기한다고 말합니다. 다들 겉으로는 착한 척, 침착한 척, 예의 있는 척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필터를 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작 그 필터가 벗겨지는 순간에야 본심이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운전이라는 상황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누가 보지 않는 폐쇄된 공간. 긴장과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 그 안에서 마음속 억눌린 감정들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욕이 너무 쉽게 튀어나오는 사람. 과하게 경적 누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보면요. 평소에 감정을 많이 눌러 살거나 내면에 공격성과 우월감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의식 못하더라도 속마음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욕구가 있고 그게 일상에선 숨겨지다가 운전대 잡으면 터지는 거죠. 운전 중엔 상대방이 없거든요. 앞차도 뒤차도 다 그냥 장애물이니까요. 이걸 잘 보면요. 일상에서도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자잘한 일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선 예민하고 날카롭게 굴지만 강한 사람 앞에선 조용히 있는 사람. 그런 스타일은 속에 쌓인 분노나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 중 돌변하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이 평소에 꾹 눌러놨던 감정이 가면 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로버트 그린은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안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겉으론 착해 보여야 하니까요. 근데 그게 오래 누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엉뚱한 데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대만 잡으면 흉하게 변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평소에 꽤 많이 참고 사는구나. 혹은 속으로는 남을 깔보는 마음이 꽤 쌓여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괜히 그 사람한테 마음 쓰거나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가면은 벗겨졌고 본 모습이 나온 거니까요. 세 번째, 과속이 기본값인 사람. 운전 습관 보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늘 속도를 못 참는 분들 있죠. 파란불 들어오자 마자 엑셀부터 밟고 노란불이면 무조건 통과. 멈출 생각은 없어요. 내가 먼저가 기본값인 분들. 심지어 차가 멈춰야 할 타이밍에도 급브레이크, 급가속, 경적까지 세트로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조급함과 충동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로버트 그린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사람은 위기 상황보다 반복되는 패턴에서 본성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화내고 실수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라는 거죠. 운전 습관은 그야말로 마음 습관입니다. 항상 바쁜 사람, 항상 급한 사람, 항상 남을 제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분들은 일상에서도 비슷하게 살아가요. 늘 뭔가에 쫓기듯 움직이고 기다림을 못 견디고 다른 사람 페이스에 맞추는 걸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습관이 결국 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 얘기를 중간에 자르거나 답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결론 내리고 누군가 실수하면 그걸 덮기보다 바로 지적부터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운전할 때 늘 바쁘고 성급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뭔가에 쫓기고 있구나. 혹은 이 사람은 멈추는 법을 잊고 사는구나. 우리가 그런 패턴을 알아차리면 괜히 그 리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쫓기듯 사는 사람 옆에서 괜히 나까지 급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운전대 잡고 달리는 방식. 그게 결국 그 사람 인생을 사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잘 보면 꽤 많은 게 보입니다. 네 번째,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로 반응하는 사람. 운전하다 보면요.
경적 한 번 눌렀다고 바로 창문 열고 고개 내밀며 버럭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왜 빵빵거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리부터 키우고 표정은 이미 싸울 준비 완료. 사실 그 상황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신호가 바뀐 걸 몰라서 살짝 알려준 거거나 실수로 클락션을 건드린 거였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 반응은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바로 방어적으로 됩니다. 로버트 그린은 이런 행동에 대해 비난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내면에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사소한 자극에 이렇게까지 날 서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로는 나는 신경 안 써 하지만 누가 한마디만 건드려도 바로 나를 세웁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운전 중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진짜 잘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무시했냐? 내 체면을 깎으려고 한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한 말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기분 나빴느냐 아니냐만 남는 거죠. 운전할 때 그게 더 잘 드러나는 이유는 운전대 잡고 있을 때는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나 혼자만의 세상이니까요. 거기서 누가 내 흐름을 끊거나 뭔가 지적하는 순간 바로 건들지 마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가벼운 피드백에도 내가 그랬다는 거야? 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 혹은 누군가 웃으며 던진 농담에도 지금 나 비꼬는 거야?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분들은 말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려워지고 항상 주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죠. 운전 중 그런 사람을 마주쳤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안정한 자존감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상대는 이미 자기 내면과 싸우고 있는 중일 수 있으니까요. 5번째, 괜히 따라붙고 추월하려 드는 사람. 운전하다 보면 가끔 앞에 좋은 차가 지나가고 부드럽게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뒷차가 그걸 쫓아붙듯이 따라붙고 기어이 추월해서 먼저 나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보복 운전도 아니고 위협도 아닌데 왠지 그 차가 그냥 거슬리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근데 가만 보면 그 행동 속에 질투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감정이지만 행동으로는 가장 먼저 드러난다. 특히 운전처럼 본인의 감정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선 질투가 더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티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 차 좋아 보이네 하고 무심한 척하지만 속으론 나보다 나은 듯한 저 느낌 괜히 거슬리네 하는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따라붙고 추월하고 뭔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물론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습관이라거나 운전 스타일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반응에는 비교심과 열등감이 섞여 있을 가능성 꽤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일상에서도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나 남 칭찬 들으면 슬쩍 시비 거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은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 성공에는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딱 그런 유형입니다. 운전 중 이런 장면을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을 잠깐 들여다보는 기회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괜히 좋은 차나 여유 있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속에서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거슬림. 그게 바로 본성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걸 읽을 줄 알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헷갈리지 않고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질투는 티 안 내는 척하면서도 속도, 거리, 방향으로 분명히 표현됩니다. 가만 보면 다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상등도 없이 끼어드는 사람은 대체로 나는 당연히 양보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깔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운전대만 잡으면 욕부터 튀어나오는 사람. 겉으론 얌전한데 속으론 공격성이나 우월감이 꽤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눌러놨던 감정이 거기서 터져나오는 거죠. 늘 과속하고 급정거가 습관인 사람은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운전 습관이 곧 마음 습관입니다. 경적 한 번에 과하게 버럭하는 사람은 작은 지적도 자기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자존심이 약하면 방어는 더 세게 나옵니다. 괜히 옆차 따라붙고 추월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속으론 질투심이나 비교의식이 건드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 말투, 표정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운전처럼 순간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선 가끔 진짜 본 모습이 슬쩍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상황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말에 속지 않고 표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니까요. 손자병법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상대를 보는 눈도 나를 다잡는 힘도 조금씩 키워가는 게 결국 제일 큰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눈을 기르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공유는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